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당 세부 과정을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냥 조사해 본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해당 과정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요. 드디어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 네, 최종 결과물, 네, PEP라는 분자에서 피루부산을 생성하는 마지막 과정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효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해당 과정은 효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그런 반응이고요. 모든 과정에서 효소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효소 PK를 알아보니까 피루베이트 키네이스, 네, 피루부산 키네이스 효소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 효소는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촉매한다. 당연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해당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ATP가 생성된다. 자, ATP가 모든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과정 전체를 봤을 때 몇 번 정도 ATP가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해당 과정 다 끝났습니다. 결국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을 만드는 과정까지 배우게 됐는데 이, 이 ATP 생성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기질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질이 굳이 설명을 하자면 효소에 반응하는 물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소에 반응하는 분자? 네. 그러니까 그런 분자가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인산기를 네, 인산기를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DP에서 ATP가 생성이 되었을 테니까 ADP가 ATP가 되려면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야겠죠? 당연히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건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이 피루부산이죠. 그래서 피루부산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한번 찾아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이 피루부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분자 구조는 저 그림과 같습니다. 네, 뭐 단순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탄당이죠. 삼탄당. 탄소 중심에 있는 탄소가 3개다. 3개인 당. 예, 삼탄당의 한 종류로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네.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는 피루부산을 오른쪽 그림처럼 표현이 돼 있었죠. 둘 다 같은 표현식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두 그림을 다르게 보실까봐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한쪽 그림이 좀 위치가 안 맞으니까 제가 앞에 그림을 옆으로 뒤집으면 네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쵸? CH3 그 분자를 오른쪽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H도 표현 안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부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뭐 어디다 쓰는지 당 해당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어떤 다른 특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말이죠. 자, 화학식을 찾아보니까 CH3COCOH. 네. 그냥 묶어서 쓰면 C3H4O3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른쪽처럼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C를 여러 군데 표현하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까?
이런 식을 바로 시성식이라고 하죠. 네, 시성식은 어떤 분자 구조를 여러 가지 그 분자 안에서도 특이한 특징을 가지는 그 분자 내에 작은 집단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런 그룹들을 표현한 식을 바로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시성식이 볼시, 성질성,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다. 그래서 시성식. COH라는 그룹과 뭐 CO 그룹, CH 그룹 이렇게 여러 그룹 특성을 가진 그룹들이 붙어서 분자를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피루부산이 환원되면 젖산이 됩니다. 젖산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심하게 운동할 때 갑자기 막 뭘 확 쓰면 그 알배긴다고 그러죠. 그때 젖산이 근육에 쌓이는 겁니다. 이 젖산이 바로 피루부산이 변형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젖산의 화학식을 보니까 조금 길어졌죠. 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분자식을 비교해 보면 수소가 두 개 붙었습니다. 그쵸? 네. 보통 산화라고 하면은 뭐 산소와 결합된 걸 산화라고 하는데, 예, 뭐 수소를 잃어버려도 뭐 산화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수소를 얻었으니까 반대로 환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을 진한 황산과 가열시키면, 그러니까 뭐 합쳐서 가열하면 일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아세트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세트산은 중학생 이상 분들이라면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식초 성분이죠. 그렇죠? 식초는 CH3COH. 굳이 묶어서 분자식을 쓰면 C2H4O2. 네. 그래서 피루부산은 참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는 뭐 중간 산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계속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피루부산의 짝염기는 무엇이냐? 무언가에 대해서 찾아봤더니만 CH3CO, COO-. 지금 보면요. 아까 전에 피루부산 분자식을 봤지만, 시성식을 봤지만 마지막에 H가 있었는데 H가 빠졌죠?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피루베이트. 자, H가 빠져나가는 상태의 분자를 피루베이트라고 읽고요. H가 결합한 상태의 분자를 피루빅 엑시드, 피루부산이라고 읽습니다. 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 여기 자료에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짝염기가 무엇이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산이라는 물질에서 당연히 여러 개의 원소가 결합돼 있겠죠. 그 산에서 수소이온을 제거한 거. 자, 제가 금방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H가 붙어 있는데 그 H가 지금 사라졌다고 했죠. H를 제거한 거를 짝염기라고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음에는 피루부산이었죠. 산에 대한 짝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짝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큰 뜻은 아니고요. 자, 이때 이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과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그 산과 염기의 정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이 산, 염기에 대한 정의가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물질을 정확히 어떤 한 가지 특징으로 분류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정의를 가지고 지금 산, 염기를 말씀드린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짝염기는 여러 대사 경로에서 핵심적인 중간 생성물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수소이온이 들어가고 나가면 바로바로 짝염기가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중간에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피루부산은 해당 과정 시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해당 과정이었죠. 피루부산은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다.
그런데 이 피루부산은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포도당 신생 합성이 뭐냐면 어떤 생체 내에서 우리 생명체 내에서 포도당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어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죠. 근데 탄수화물이 아닌 분자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든다. 우리 체내에서 그 과정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즉 피루부산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도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아세틸 코A와의 반응을 통해 뭐 지방산으로도 바뀐다.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뭐 이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반응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지방산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거 뭐 보면은 피루부산이 탄수화물도 되고 지방도 지질, 정확히 표현하면 지질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참 다양한 물질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루부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피루부산은 산소가 있다면, 자, 산소가 지금 옆에 있다면, 자, 시트르산 분자를 만드는 과정, 이런 걸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간단히만, 이 회로하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을 통해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분자다라는 겁니다. 네, 인산화, 아까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였죠. 네, 어떤 효소의 도움을 통해 이번엔 산화적 인산화, 산소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산기를 이동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다. 산소가 없을 때는 에너지를 공급 못하는 게 아니고, 젖산 발효입니다. 잠시만요. 네, 바꿨습니다. 네,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 과정을 통해서 네, 에너지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루부산은 물질은 우리 생체 내에서 산소가 있을 때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산소가 없어도 공급한다. 네, 어떻게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인 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는 굳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젖산 발효는요, 포도당 있죠? 포도당을 산소를 안 쓰고 분해하는 거. 그러면 젖산이 되고, 에탄올 발효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알코올 발효라고 합니다. 즉, 뭐 포도당, 과당, 설탕 뭐 이런 당류를 과정을 거쳐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나 에너지를 만드는 건 같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보다 산소 있을 때의 에너지 공급량이 더 크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네,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해당 과정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드디어 교과서에는 해당 과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네, 여러분들 학생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공부가 아닌 일상입니다. 다음에 만나요.